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리서치 센터나 어널리스트 보는 시각보다는 현장 위주의 실제 매매에다 보면 항상 파생시장 그림자 매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지 못하면 종합지수가 못 오릅니까? 못 오릅니다. 절대 못 올라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파생과 패시브 전략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 데도 오르려면 여러분들 어떤 거 보셔야 되냐면 포스코가 하루에 10%씩 급등하는, 중국 경기 사이클 관련주들이 그러한 급등하는 파동 1%도 아니에요. 10% 에너지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런 거 예상하려면 어떻죠? 요번 GEC 타협에 극적 타협돼서 무역 분쟁이 땅 끝나야 돼요. 그거 예상합니까? 10%도 예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G20 갖고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 얘기합니다. 저는 G20 제가 또 무시하라고 그럽니다. 이미 결론 난 것 같아요. 만나서 중국은 사회주의 자기 체제 시스템 강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자주의 강조해서 독일인이 유럽 끌어들이려고 그럴 것 같고, 미국은 줄 서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각 나라마다 투여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스트롱맨이 만났어요. 어떤 논리가 나올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럴 때 제가 투투 매트릭스를 봅니다. 한번 보시죠. 뭐 미중 G20이 타결되냐 분쟁 격화되냐, 뭐 바로 3,200억 불 바로 관세 매긴다,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격화되더라도 바로 매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극적 타협, 지금 시스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타결될까? 저는 여기 제가 빨간 선을 이렇게 동그라미 걷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휴전협조 비슷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전선이 연장되고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뭔가 확실하게 1사분면이니 2사분면이니 3사분면이니 4사분면이니 확률 매기죠. 대충 뭐라 그럴까요? 휴전협정 비슷하게 넘어가면서 계속 7월, 8월, 9월까지 계속 연장성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를 또 시차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평면으로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시차가 한 달이나 차 있습니다. 28일과 29일 날 G20이 타결되느니 분쟁 격화되느니, 전 이 중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세상으로 나눠요. 금리 인하되냐, 동결되냐, 또 이 격화된 상태에서 인하되냐, 동결되냐. 어떤 상황으로 갈까요? 저는 동결 쪽에다가 비중을 높입니다. 시장은 다 인하한다고 뭐 100%다 그러는데, 이 동결 쪽에다가 비중을 두는 이유는 실적 성장률, 그 다음에 이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달 동안 시차 동안에 지금 설명되지 않은 이란 문제가 극단화돼 갖고 유가가 60불, 65불 가면, 이것도 이때는 금리 인하 얘기보다 다른 얘기가 시장을 지배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머리에 쥐가 나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삼성전자 매수를 순수한 네이키드 매수냐, 여기서 삼성전자가 순수한 네이키드 매수냐, 합성된 매수냐, 그리고 합성된 매수일 때는 어떤 거 하고 합성이 될까? ETF니 선물이니 옵션이니. 또 삼성전자 매도도 하나만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 감소, 그때 선물이 매수되는지 그 다음에 매도되는지, 이것도 구분해서 읽어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데? 여러분들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오늘 애매하게 올랐어요. 삼성전자 상승하고 SK하이닉스 상승하면 이게 최고의 에너지인데, 이게 8가지로 나눕니다. 오늘은 애매하게 상승, 삼성전자 하락, SK하이닉스 상승. 그러면 여기 1, 2, 3, 8 숫자 붙이면 3이라는 세상이네요. 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롱숏으로 가는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오를 때, 지수 오를 때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야 여러분들이 시장의 그림자라든지 흐름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머리에 쥐나시죠? 이 그림 보시면 제가 미국 시장 올라도 중국 시장 올라도 우리 못 갑니다라고 단언컨대 제시해드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빨간 선이 외국인 선물 매수에 이렇게 탕 올랐죠? 탕 올랐는데 이 파란 선 각도 보세요. 확 줄죠? 이게 미결제입니다. 선물이 매수되는데 미결제가 감소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쭉 보세요. 미결제 딱 올렸어요. 그러다 감소시켜요. 그러면서 6월 19일부터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뭔가 갇힌 것 같지 않습니까? 264만 오면 땡기지만 266.5만 오면 죽여버리는 이런 패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못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결제가 줄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줄어요. 오늘도 2200개나 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판을 안 벌리고 관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제가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요한지, 제가 이 빨간 박스를 하나 거놨습니다. 여기 코스피 200 인덱스예요. 삼성전자 한 종목이 차지하는 게 얼마입니까? 22%죠. 이 22%를 같이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여기 KB금융까지 가야 됩니다. 4% 2.5 더해서 삼성전자 1% 변동성이 SK하이닉스부터 KB금융 합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1% 빠지면 요 KB금융까지 1% 올라야 시장은 똔똔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근데 심지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합쳐봐요. 26%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합쳐봤더니 20개 넘어야 돼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에너지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지수 변동성을 이거 갖고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문 닫아놓고 얘네들하고 죄송합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CS증권, 모간서울, JP모간, 맥커리, 골드만, UBS 유명한 애들입니다. 한꺼번에 문 닫아놓고 900억 지사 200만 주. 근데 이게 합성된 게 아니에요. 미결제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여러분들이 외국인은 우리같이 카톡같이 지네들끼리 통신망을 만들어 갖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들어온 에너지입니다. 45,000원단에.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9일 날, 30일 날 결국 나오고 이 삼성전자를 죽이는 데 쓸 수도 있어요. 올리는 데 쓰냐, 죽이는 데 쓰냐,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합니까? 이번에 미결제 약정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수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시장 올라가면 비차익 쪽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결제 늘어나면서 선물 땡겨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로 가져야 돼요. 이런 숙제가 연기금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미결제 약정, 그 다음에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현물, 선물,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매 추이를 계속 추적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기승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오늘 미결제를 줄이면서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고 SK하이닉스는 딱 올려요. 제가 선을 그어드릴게요. 275, 삼성전자 45,000원, SK하이닉스는 67,500원, 45,000원. 치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치고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반대 에너지가 시장을 지배하고 이게 실적장 7월 말까지 시장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심지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위기 때 하는 거예요. 급락때. 이번에 삼성전자는 제가 41,000원대 해드려갖고 반 팔고, 요번 29일 전에 47,000원 의도적으로 넘기면 다 팔고 나오세요. SK하이닉스는 67,500원 반을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7만 원 넘으면 다 팔고 나오세요. 이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 나쁠 것 같습니다. 환율 효과 기대했었는데 탐방 갔다 온 보고를 좀 받아 보니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적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이 올라가려면 유동성장이 돼야 됩니다. 유동성장. 금리 인하해주고 실적 상관없어. 외국인 달러 약세돼서 워낙 강세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확 들어오면서 파생시장 연결해서 미결제 늘리면서 땡겨주는,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려주는 이런 장이 돼야 되는데, 그건 29일과 7월 7일 사이에서 결판이 날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가두리예요. 그리고 테마 종목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벤트 드라이브는 시장입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렸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허시슬 전략으로 오늘 일신석재 DMZ 얘기 나오니까 막 급등하는데 따라가시는데 저는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승조의 TMI 보시고 이거 기억나시죠? 6월 1일 날. 여러분들 6월 1일 날 요때입니다. 2,100원, 200원대. 여러분들 DMZ 생태공원 이제 우리 남쪽 부분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3,500원 선을 딱 거놓고 이런 종목들을 한 1억 기준에 한 10% 사놓으면 3,500원 돌파 때부터 매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때 뭐 DMZ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런 에너지가 나올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북방주에 유엔이 제재되어 있는 건 절대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못 풀립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허시스 전략으로 우리만 가능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 평화지대 연골고리,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거 팔아갖고 다음 전략으로 요번에 북한, 그 다음에 또 재난안전망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 이건산업이라든지 아세아 종묘라든지 북한과 연결돼서 인도적 차원으로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보는 전략. 근데 오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대응하는 전략 체크해 보시죠. 그러면 또 이벤트 전략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요건 깊게 생각하고 종목은 좀 제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번 개각은 저는 총선 개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총선 체제로 전환된 것 같고, 이 두 분이 청와대 온다 왔다 하는 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도 이제 총선 체제로 뭐 경상남도나 부산 쪽에 가시지 않나. 그러면 그쪽 연결된 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요번 이 시스템이 제가 이 4차 산업과 이 정책 연결고리 계속 강조해드리죠. 5G는 너무 급등시켰으니까 못 올라간 종목들 중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지능 로봇, 자율자동차, 그 다음에 블록체인, 차량 반도체,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이런 등등. 안랩도 4만 원대 사갖고 7만 원 돌파할 때까지 대응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 같이 이러한 총선 체제의 종목 시스템으로 집중하시면서 급등할 때 오히려 때리고 나오는 이런 전략이 당분간 7, 8, 9월 달까지 시장을 지배할 거다.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이승조의 TMI였습니다.